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2살인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2살이 많은 남편과 30살이 넘은 자식들이 있어요. 27살에 결혼을 해서 큰 딸을 낳았고 2년 뒤에는 작은 딸, 그 다음에는 막내 아들을 낳았죠. 어느덧 35살이 된 큰딸 경아는 이미 결혼을 해서 예쁜 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딸 진아와 막내 아들 수혁이는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소리를 질러대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잘자잘한 시끄러운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지던 해에 저희 집은 여러 집들처럼 위기가 왔어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써야 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고 그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결국 저와 남편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IMF 이전에는 남편 혼자 벌던 금액을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둘이 벌 수 있었죠. 아이들끼리 있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다른 두 아이들은 저학년이었어요. 다행히 큰딸 경아가 아이들을 너무나 살뜰하게 잘 챙겨주어서 저는 그나마 마음을 한시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집에서도 싸우지 않고 우애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하던 사람들은 집을 날릴 경우도 많다 하던데 우리는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였고 그때 막 집 대출금을 모두 갚은 상태였기에 들어오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가 있었죠. 물론 아이들에게 좋은 과외를 시켜주거나 원하는 물건을 마음 놓고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 그만큼 써야 하는 돈이 많았으니까요.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은 그 아이에게만 돈을 쓰면 되지만 저희는 3명에게 똑같은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빠듯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외는 못 시켜줘도 단과학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딸이 대학을 입학을 했고 등록금을 내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어 경아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경아는 저희에게 최대한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장녀라는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본인 용돈은 직접 벌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아가 3학년이 되었을 때쯤 진아가 전문대에 입학을 했죠. 진아는 2년만 학교를 다니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 후 2010년에 두 딸이 대학을 모두 졸업을 하고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휴학을 하니 숨통이 좀 트이더군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경아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고 남은 학자금 1년치는 본인이 갚겠다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아도 학교에서 연결을 시켜준 회사로 취업을 성공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전역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수혁이는 군복무가 끝나자마자 복학을 했고 금방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혁이는 취업을 위해 여러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쌓아둔 스펙도 없었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준비 기간을 겪던 수혁이는 많이 지쳐 있었죠. 그런 아들에게 둘째 딸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진아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연결시켜준 회사에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로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막내는 그 이후에 누나와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졸업하자마자 7급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워낙 경쟁률이 높다 하기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죠. 오랜 기간 답답하긴 했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낸 몇 년 후 저희 집에는 겹경사가 났습니다. 30살이 된 큰딸 경아가 결혼을 했고 다음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했던 아들이 29살에 드디어 공무원 합격을 했고 둘째 진아의 결혼식까지 잡혀 있었죠. 저희 가족은 그 무렵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위기의 시간도 많았는데 그 끝에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와 남편이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죠. 저희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합격 후 연수를 받았고 곧 임용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큰딸 내외가 방문을 해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수혁이가 표정이 매우 안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번씩 전화기를 보고 표정을 구기고는 했습니다. 영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작은 딸에게 뭐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지만은 지나도 딱히 짚히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아들이 임용을 앞두었기 때문에 혹시 임용에 무슨 차질이 생겼나 싶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명절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영화를 보던 아들이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갑자기 외투를 들고 튀어나가더라고요. 뭐에 홀린 것처럼 헐레벌떡 나가는 아들이 저는 너무나도 의아해했습니다. 한동안 아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죠. 그런데 아들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아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있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돌아온 아들을 곧장 바닥에 잡아놓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라고 다그쳤죠. 베란다에서 다 봤다. 그 여자가 누구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혹시 너 사고 친 거니?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 아들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안 좋은 예감이 맞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만났는데 연수 전에 만났어요. 아들에게 이것저것 따져서 물어보니 그 여자와 만난 지는 넉 달 정도 된 것 같더군요. 요즘 아이들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만난 지 4달 만에 아이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아들과 그 여자도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죠. 이건 아니라고 본다. 둘이 좋아서 그랬든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든 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고 그로 인해 생긴 소중한 생명이니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야. 내일 집으로 오라고 해.
저는 곧 임용을 앞둔 아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너무나 찹찹했지만 제 기분이 이런데 그 아가씨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일까 싶어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그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저는 우선 아가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우선 이쪽으로 앉아요. 처음 오는 집이라서 많이 낯설었던 탓인지 아가씨는 머뭇거리며 소파에 앉더군요. 저는 그런 다혜씨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워 혼자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위로를 해주며 유자차를 건넸어요. 입덧은 어때요?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요? 병원은 주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저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를 왜 낳을 생각이 없어요? 수용 오빠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이야기하는 다혜씨를 보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막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만난 인연이라고 해도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데 낳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수혁이에게 정말 실망스러웠죠. 저는 우선 다혜씨를 돌려보내고 아들과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러면 진짜 천벌받아. 다른 사람들도 아닌 너 아이를 임신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너 임용 앞두고 있는데 다혜씨가 화나서 기간에 찌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들은 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공부만 하며 임용만을 바라보던 아들이 갑자기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곧장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을 이야기했고 경아는 당장 집으로 달려와 막내의 뒤통수를 후려치더군요.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둘째 역시 막내에게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나무랐죠. 남편 역시 아들에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혼을 냈고 막내는 결국 온 가족에게 비난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직접 다혜씨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듣게 되었죠. 다혜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긴 고민 끝에 수혁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일단 아이를 만든 남자와는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막내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다혜씨의 연락을 받고는 곧장 다혜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다혜씨는 휴대폰 영업소를 다니는 친구를 통해 우리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물론 불법으로 알아낸 것이라서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막내와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집 앞으로 찾아와 막내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다혜씨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을 테고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다혜씨를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창문에서 본 것이었죠. 다혜씨는 그 자리에서 수술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 막내는 그런 다혜씨에게 꽃뱀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런 막내에게 정말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지방에 계시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처음부터 혼자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닌데 적어도 아이 아빠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한 거였어요. 사실
저는 다혜씨의 말을 듣고 모든 말이 다 이해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다 꼬치꼬치 캐 묻는 것은 두 번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혜씨에게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을 했죠. 다혜씨는 그런 저의 말을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자신도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 낳을 엄두가 나지를 않는다며 아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다혜씨에게 사는 곳의 주소를 받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수혁이를 설득하면서 다혜씨에게는 건강을 챙기는 메시지를 종종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다혜씨는 기분 좋은 답장을 보내곤 했습니다. 막내는 온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다혜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듯 했지만 어째서인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결국 수혁이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너 같은 놈이 공무원이 된다고? 내 속으로 널 낳은 것이 부끄러웠던 것은 처음이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